마패, 조선 암행록, 제6회 안주의 말들, 사라진 군마의 비밀. 어둠 속 수백 마리 말의 발굽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경민 절박한 목소리, 오프. 오늘 밤 이 말들이 압록강을 건너면 조선은 전쟁에서 진다. 압록 강변, 얼음 위를 달리는 수백 마리 말대의 실루엣, 달빛 아래 선명한 그림자들. 제1막 안주의 그림자 35분. 장면 1. 한양, 의금부 비밀 회의실 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밤. 벽에 걸린 전국지도 위에 붉은 표시들이 의주, 안주, 회령을 연결하고 있다. 조연규 판서 50대, 근엄한 표정과 지도를 응시하고 있다. 문이 열리며 이경민 어사가 들어선다. 조연규 돌아보며 왔는가 경민. 이경민 30대,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가서며 급히 부르셨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조연규 책상 위에 문서를 집어들며 의주에서 발견한 문서를 자세히 분석했네. 한상덕 사또가 죽기 전 남긴 암호화된 장부. 그것을 해독했어. 이경민 다가서며 무엇이 있었습니까? 조연규 문서를 펼쳐 보이며 안주 마감관 박진수. 이자가 핵심이야. 그리고 이 숫자들을 보게. 석 달간 500. 이건 말의 수를 뜻하는 거야. 이경민 문서를 들여다보며 군마 500필이 사라졌다는 뜻입니까? 조연규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주는 조선 최대의 국영 목장이 있는 곳이네. 평안도 관찰사가 비밀리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장부상으로는 모든 말이 제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점검한 결과 전쟁마가 한 마리도 없다네. 김태준 군관 28세, 무골의 체격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온다. 김태준 허리를 숙이며 어사또 제가 늦었습니까? 이경민 김태준을 보며 아니네. 때마침 왔어. 판서님, 이자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김태준 군관입니다. 의주 사건 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연규 김태준을 보며 그래 들었네. 용맹하고 충성스럽다고. 이번 일도 함께 가게 될 것이니 잘 부탁하네. 김태준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조연규 다시 지도를 가리키며 설마 청나라로 넘어갔단 말입니까? 조연규 지도에 압록강 부근을 가리키며 그보다 더 심각하네. 의주의 한상덕 사또가 죽기 전 남긴 단서들, 곡물 밀수의 배후에 대한 메모들, 그리고 이 안주 사건과 연결되는 암호들 모두를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한 밀무역이 아니야. 이경민 긴장한 표정으로 그럼 무엇입니까? 조연규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선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의주에서는 군량미 3,000석, 안주에서는 전쟁마 500필. 다음은 무엇일까? 무기고? 화약고? 김태준 분노를 억누르며 역적의 소행입니까? 조연규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이렇게 큰 규모를 움직이려면 조직적인 세력이 필요해. 그리고 조연규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핀다. 조연규 더욱 낮은 목소리로 그 세력이 조정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크네. 이경민 충격받은 표정으로 조정 내부에 말입니까? 조연규 자네도 의주에서 겪지 않았나? 한상덕 사또를 죽인 암살자들, 그들의 칼솜씨, 조직력, 평범한 도적대가 아니었어. 누군가 막대한 자금으로 그들을 고용한 거야. 이경민 책상 위에 마패를 집어들며 안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반드시 배후를 밝혀내겠습니다. 조연규 이경민의 손을 잡으며 조심하게. 자네도 알다시피 의주에서 암살자가 나타났어. 자네를 노리는 자들이 있어. 그리고 이번엔 더 위험할 거야. 이경민 각오하고 있습니다. 조연규 진지하게 경민, 한 가지 명심하게.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을지 모르네. 함부로 믿지 말고 증거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정체를 드러내지 마. 이경민 결연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조연규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게. 조연규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낸다. 조연규 안주관하의 이한복 중군에게 전할 비밀 서신이야. 이자는 신뢰할 만하네. 필요하면 병력 지원을 요청하게. 이경민 서신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판서님. 장면이
한양 성문, 새벽. 동이 트기 전, 한양 숭례문. 말을 준비하는 이경민과 김태준. 김태준 짐을 말에 싣으며 어사또 안주까지는 보름길입니다.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민 말 등자를 점검하며 그래야겠지. 하지만 중간중간 정보를 수집하면서 가야 해. 의주와 안주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김태준 알겠습니다. 두 사람 말에 오른다. 문지기 창을 든 군졸 어디로 가시오? 이경민 통행증을 내보이며 평안도 상업조사차 가는 길이요. 문지기 통행증을 확인하며 평안도요? 요새 그쪽이 좀 험하다던데. 조심하시오. 이경민 무슨 일이 있었소? 문지기 확실치는 않지만 한 보름 전쯤에 의주 쪽에서 관리 하나가 피살됐다는 소문이 돌더이다. 그리고 변방이 어수선하다고. 이경민 김태준과 눈빛 교환 그렇소? 알려주어 고맙소. 두 사람 성문을 나선다. 장면 3. 한양에서 안주로 가는 길. 평안도 들판낮. 말을 타고 달리는 이경민과 김태준. 겨울 벌판이 펼쳐진다.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날린다. 김태준 말을 달리며 어사또 이번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의주에서 한 사또가 우리 눈앞에서 화살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무능함을 한탄했습니다. 이경민 앞을 응시하며 자네 잘못이 아니네.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은 보통 악당들이 아니야. 치밀하고 잔혹하고 그리고 막강한 배경이 있어. 김태준 그래서 더 가야 하는 겁니다. 한 사또를 죽인 자들이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사또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경민 군마 500필이면 한 개 영의 기병대 전체를 무장시킬 수 있는 규모야. 아니, 어쩌면 2개 영도 가능하지. 이게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김태준 분노를 억누르며 북쪽 오랑캐들이 침입할 때 우리 기병대가 무력화될 것입니다. 말이 없는 기병대는 그저 보병에 불과하니까요. 이경민 침통하게 그것만이 아니네. 이건 단순히 군사력 약화만이 아니야. 만약 청나라가 조선의 군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약점을 모두 안다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지. 김태준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씀입니까? 이경민 2번의 호란을 겪은 조선이 또다시 전쟁을 치를 수는 없어. 백성들은 아직도 그때의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했어. 그래서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시 침묵. 말발굽 소리만 들린다. 김태준 어사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경민 말해보게. 김태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암행어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데 높은 벼슬자리를 마다하고 이런 위험한 일을 자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경민 잠시 생각하다가 내가 12살 때였네. 우리 마을에 탐관오리가 와서 백성들을 수탈했어. 아버지가 항의하시자 그 자리에서 곤장을 맞고 돌아가셨지.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어 이듬해 돌아가셨고. 김태준 충격받은 표정 어사또. 이경민 그때 나는 맹세했네. 언젠가 벼슬에 올라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겠다고.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과거를 보고 관직에 나아갔고 마침내 암행어사가 됐지. 김태준 그렇군요. 이경민 멀리를 보며 하지만 이제 알겠어. 부패한 관리만 처벌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더군. 더 큰 적들이 있어. 조선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그들을 막지 못하면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돼. 두 사람 다시 말을 달린다. 장면 4. 안주 읍내 시장 낮. 북적이는 시장.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무거워 보인다. 이경민과 김태준 평민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며 주위를 관찰한다. 이경민 작은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우선 이곳 분위기부터 파악해야 해. 백성들의 표정을 보게.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 김태준 주위를 둘러보며 맞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한산한 것도 이상하고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만 봐도. 두 사람 떡장수 할머니 앞에서 멈춘다. 이경민 상냥하게 웃으며 할마님 떡 2개 주시구려. 얼마요? 떡장수 할머니 60대 주름진 얼굴
경계하는 눈빛 따뿐이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소? 낯이 낯선디. 이경민 자연스럽게 함경도에서 장사하러 왔습니다. 안주말이 유명하다 해서 말이요. 할머니 빈정대듯 말. 으이그. 말 때문에 여기 왔다고? 이 동네에서 말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오. 김태준 호기심 있는 척 왜 그렇습니까? 안주 목장이 조선 제일이라 들었는데. 할머니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소리로 그게. 말 조심하시오. 요새 이상한 일이 많아서. 말이 밤마다 사라진다는디 관가에선 쉬쉬하고 물어보는 사람은 잡혀가고. 이경민 더욱 관심을 보이며 말이 사라진다니요? 무슨. 할머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목장 일꾼들이 술집에서 수군대는 걸 들었어. 한밤중에 수백 마리씩 어디론가 끌려간다고. 그런디 아무도 입을 못 열어. 박 마감관님이 무서워서 말하면 죽는다고들 하더라고. 김태준 그럼 관가에서는 아무 조치도. 할머니 무슨 조치를? 관가가 하는 짓인디. 어이구,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갑자기 뒤에서 거친 손이 할머니 어깨를 탁 친다. 포졸 30대, 험악한 인상, 위압적인 태도. 할멈, 또 헛소리하고 있어? 지난번에 경고 안 했나? 시장에서 쓸데없는 소문 퍼뜨리면 곤장 맞는다고. 할머니 당황하며 움츠러들며 아니요. 그냥 잡담을. 날씨 얘기를. 포졸 이경민과 김태준을 노려보며 당신들 어디서 왔소? 통행증 보여주시오. 이경민 태연하게 품에서 문서 꺼내며 함경도 상인입니다. 여기 통행증 있어. 포졸 문서를 빼앗듯이 받아 대충 훑어본다. 포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함경도 먼 길을 왔군. 무슨 일로? 김태준 자연스럽게 말 장사하러 왔습니다. 안주 말이 좋다 해서요. 포졸 비웃으며 말 장사? 요새 말 사려는 사람이 많더만. 다들 쓸데없는 짓들만 하고. 여기서 오래 머물 생각 말고 볼일 보고 빨리 떠나시오. 포졸 문서를 던지듯 돌려주고 가버린다. 할머니 안도하며 작은 목소리로 휴. 조심들 하시오. 요새 관가 사람들이 예민해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끌려가요. 이경민 은자 하나를 더 얹어주며 할마님 고맙소. 건강하시구려. 두 사람 시장을 나선다. 장면호 시장 골목 낮. 김태준 낮은 목소리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백성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이경민 목장 일꾼을 찾아야겠어. 그들에게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김태준 어디서 찾습니까? 이경민 술집이지. 할머니 말에 따르면 목장 일꾼들이 술집에서 수군댄다고 했어. 김태준 하지만 낮인데요? 이경민 웃으며 그래서 더 좋아. 낮에 술 마시는 사람들은 입이 가벼워지기 쉽거든. 장면 6. 주막 낮. 허름한 주막. 몇몇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한쪽 구석에 거친 옷차림의 사내들 서너 명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이경민과 김태준, 그들 근처 자리에 앉는다. 이경민 주모에게 막걸리 두 사발 주시구려. 주모 40대, 피곤한 얼굴. 예, 잠시만요. 주모 막걸리를 가져다 준다. 이경민과 김태준, 옆 테이블의 대화에 귀 기울인다. 일꾼 1 30대, 거친 목소리로 어젯밤에도 또 끌고 갔더라고. 일꾼 2 40대, 한숨을 쉬며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잖아. 일꾼 1 술잔을 들이키며 에이 무서워서 살겠나. 이대로 가면 목장에 말이 한 마리도 안 남을 거야. 일꾼 3 50대, 떨리는 목소리로 최서방이 말하다가 사흘 만에 강에서 떠올랐잖아. 우리도 조심해야 해. 일꾼 2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니까. 마감관님이 귀신같이 알아. 일꾼이라? 마감관. 그 양반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한양에서. 일꾼이 급히 일꾼 1의 입을 막는다. 일꾼이 미쳤어? 그 얘기까지 하면 우리 다 죽어. 세상에 갑자기 조용해진다. 이경민과 김태준 눈빛 교환. 이경민 일어서며 그들 테이블로 다가간다. 실례합니다. 혹시 목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세상에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경민을 본다. 일꾼이 누구시오? 이경민 자연스럽게 저는 함경도에서 온 말 장사입니다.
안주 말을 좀 사고 싶어서 왔는데 혹시 목장에서 말을 살 수 있을까요? 일꾼 일 비웃으며 말 장사? 하, 지금 안주에서 말을 산다고? 당신 잘못 찾아왔어. 김태준 무슨 뜻입니까? 일꾼 삼술잔을 내려놓으며 지금 안주 목장엔 팔 말이 없소. 다들 어디론가 사라졌으니까. 일꾼 이 일꾼 삼를 제지하며 야, 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길. 이경민 은자 몇 냥을 테이블에 놓으며 한 잔 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산에 은자를 보고 눈빛이 흔들린다. 일꾼 일 은자를 집어들며 주모 술 한 병 더. 장면 7. 주막 1시간 후 술이 몇 순배 돌고 일꾼들의 말문이 열린다. 일꾼 삼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 밤마다 마감관님 명령으로 말들을 몰래 끌어내는 거요. 이경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일꾼 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소.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말을 중간 지점까지만 몰고 가는 거요. 그럼 거기서 검은 옷 입은 자들이 받아가고. 김태준 검은 옷? 일꾼 이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그 자들은 말도 하지 않았소. 조선말도 아니고 뭐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소. 이경민 긴장하며 이국 사람들이었단 말씀입니까? 일꾼 3 그런 것 같소. 얼굴도 우리하고는 달랐소. 그리고 무섭게 생겼어. 칼을 차고 있었고 살기가 등등했소. 일꾼 1 목소리를 낮추며 최덕기, 우리 목장 동료였는데 그자가 호기심에 그놈들을 뒤따라갔다가 사흘 뒤 압록강 하류에서 시체로 떠올랐소. 온몸에 칼자국이 수십 군데. 김태준 분노를 억누르며 그런데도 관가에서는 일꾼 이관가? 하, 마감관이 직접 지시한 일인데 누가 뭐라 하겠소?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입 다물고 사는 거요. 안 그러면 최덕기처럼 되니까. 이경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거래가 언제입니까? 세산에 갑자기 입을 다문다. 일꾼이 그건 말할 수 없소. 이경민 더 많은 은자를 꺼내며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일꾼 3은자를 보며 갈등하다가 오늘 밤 자정에 마지막 거래가 있어. 남은 100피를 넘긴다고 들었어. 이경민 어디서 합니까? 일꾼 1 망설이다가 서목장 뒤편 은밀한 길로 압록강 상류 쪽 노적봉 아래 빈터 거기서 한다고. 갑자기 주막문이 벌컥 열린다. 포졸 둘이 들어선다. 포졸 어이, 너희들 또 낮부터 술 처먹고 있어? 새 일꾼 화들짝 놀라며 일어선다. 일꾼이야 아니 우리 그냥. 포졸 이경민과 김태준을 보며 저자들은 누구야? 이경민 태연하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술 한잔하고 가는 길이요. 포졸 흥, 수상한 놈들. 너희들 오늘 밤 당직 서야 하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목장으로 돌아가. 일꾼들 예예. 일꾼들 서둘러 나간다. 이경민과 김태준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뜬다. 장면 8. 주막 앞 골목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다. 이경민과 김태준 골목을 걷는다. 김태준 오늘 밤 자정 노적봉이라 했습니다. 이경민 그래. 현장을 잡아야 해. 하지만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해. 김태준 병력이 필요합니다. 이경민 품에서 조연규의 서신을 꺼내며 판서님께서 주신 서신이 있어. 안주 진영의 이한복 중군에게 전화를 하셨지. 그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해야겠어. 김태준 지금 가시겠습니까? 이경민 그래야지. 자정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둘이 걷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기척. 목소리 쉰 목소리 잠깐. 기다리시오. 이경민과 김태준 돌아본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난다. 50대 초췌한 얼굴, 목장 일꾼 복장. 이경민 경계하며 누구시오? 일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낮에. 주막에서 보았소. 당신들 혹시 관에서 온 사람들이요? 김태준 칼자루에 손을 가져가며 무슨 소리요? 일꾼 다급하게 앞으로 나서며 제발 이 일을 막아주시오.
더 이상은 양심을 속일 수가 없소.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없소. 이경민 진지하게 다가서며 무슨 일입니까? 천천히 말씀하시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오. 일꾼 눈물을 글썽이며 저는 최덕기의 동료였소. 서목장에서 20년간 일했소. 처음엔 그저 생계를 위해 시키는 대로 했소. 하지만 덕기가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경민 최덕기가 어떻게 죽었소? 자세히 말해주시오. 일꾼 덕기는 의로운 친구였소.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증거를 모으려 했어. 어디로 말들이 가는지, 누가 배우인지. 그런데 그날 밤 검은 옷 입은 자들이 나타나 덕기를 끌고 갔어. 사흘 뒤 강에서. 일꾼 흐느낀다. 김태준, 그런데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소? 일꾼 신고? 관가가 하는 짓인데? 마감관님이 직접 지시한 일인데 누구한테 신고한단 말이오? 포졸들도 다 한패고 읍내 관리들도 다 알고 있어. 모두가 침묵하고 있어. 이경민 일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우리는 암행어사 일행이오. 이 부정을 바로잡으러 왔어. 당신의 증언이 필요하오. 일꾼 놀라며 암행 어사? 정말이오? 이경민 조용히 마패를 보여준다. 이것을 보시오. 일꾼 마패를 보고 무릎을 꿇는다. 일꾼 어사 또. 제발 이 악행을 막아주시오. 덕기의 원수를 갚아주시오. 이경민 일어나시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소. 오늘 밤 거래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시오. 일꾼 일어서며 오늘 밤 자정 노적봉 빈터에서 마지막 거래가 있어. 남은 군마 100피를 넘기고 이것으로 모든 거래가 끝난다고 했어. 이경민, 그곳에 누가 옵니까? 일꾼 마감관님이 직접 오신다고 들었어. 그리고 저쪽에서도 우두머리가 온다고. 김태준 우두머리? 일꾼 검은 옷 입은 자들의 두목 혁거련이라고 부르더이다. 그 자는 정말 무서운 자여. 눈빛만 봐도 소름이 끼쳤어. 이경민, 알겠소. 당신은 오늘 밤 거래에 참여해야 하오. 일꾼, 예. 말을 모는 일꾼으로. 이경민, 그럼 평소대로 하시오. 하지만 위험해지면 즉시 피하시오. 우리가 처리할 것이오. 일꾼, 정말 이 일을 끝낼 수 있겠소? 이경민, 반드시 끝내겠소. 그때 멀리서 발소리. 김태준, 누가 옵니다. 이경민, 일꾼에게 빨리 피하시오. 일꾼 어사 또 조심하시오. 그들은 무자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쇠소리. 화살이 날아와 일꾼의 가슴에 꽂힌다. 일꾼 피를 토하며 으윽. 이경민, 일꾼을 부축하면 안 돼. 김태준 칼을 뽑으며 암살자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의 암살자들이 나타난다. 3명.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경민 일꾼을 안전한 곳에 눕히고 칼을 뽑으며 태준. 뒤를 조심해. 김태준, 예. 영상 재개. 제2막 함정과 결단. 장면 10일. 안주 진영. 중군청 밤. 촛불이 켜진 중군청. 이한복 중군 40대. 군인 특유의 강직한 인상이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한복, 들어오시오. 이경민과 김태준이 들어선다. 이경민, 밤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급히 중군께 여쭐 말씀이 있어. 이한복 일어서며 누구시오? 밤이 깊었는데. 이경민, 마패를 꺼내 보인다. 이경민, 암행어사 이경민이요. 이한복, 마패를 보고 눈이 커진다. 즉시 무릎을 꿇는다. 이한복어. 어사 또. 소인 안주 진영 중군 이한복이옵니다. 이경민, 일어나시오. 시간이 촉박하오. 이한복 일어서며 어명을 받들겠습니다. 무엇을 명하시겠습니까? 이경민, 조연규의 서신을 내밀며 의금부 조연규 판서님의 서신이오. 확인해 주시오. 이한복, 서신을 받아 읽는다.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이한복 서신을 다 읽고이. 이것이 사실입니까? 군마 500필이 밀수되었다니. 김태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증거와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 노적봉에서 마지막 거래가 있을 것이오. 군마 100필을 넘기는 현장을 적발할 것이니 정예병 30명을 차출해 주시오.
이한복 당황하며 30명이요? 하오나 어사또. 마감관님의 허락 없이는 군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경민 날카롭게 마감관 박진수가 바로 역적이요. 군마 500피를 적국에 팔아넘긴 자가 그자요. 이한복 충격받으며 뒷걸음질 그럴 리가. 마감관님께서 박마감관님은 10년간 안주를 다스려 오신 분입니다. 청렴하기로 소문났고 김태준 다가서며 겉모습에 속지 마시오. 증거가 있어. 오늘 밤 거래 현장을 목격하면 믿겠소? 이한복 갈등하는 표정으로 방안을 거닐며 하오나 만약 이것이 오해라면 마감관님을 모함한 죄로 소인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군을 사사로이 동원한 죄까지. 이경민 이한복 앞에 서며 어깨에 손을 얹으며 중군. 나를 믿으시오. 나도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어. 조선의 안위가 걸린 일이오. 지금 이 순간에도 군마들이 적국으로 넘어가고 있어. 병사들은 내가 책임지겠소. 판서님의 서신도 있지 않소? 이한복 한참을 고민하다 이한복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정예병 30명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사또. 이경민 말씀하시오. 이한복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안주는 큰 치욕을 안게 됩니다. 10년간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부끄럽습니다. 이경민 중군의 잘못이 아니오. 적들이 너무나 교활했을 뿐이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이한복 병사들을 소집하는데 한 시즌이 필요합니다. 이경민 시간을 확인하며 충분하오. 자정까지는 3시즌이 남았소. 이한복 그럼 소인이 다녀오겠습니다. 이한복 나간다. 장면 12. 중군청. 이경민과 김태준만 남은 밤. 김태준 창밖을 보며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경민 뭘 말하는가? 김태준 이한복 중군을요. 혹시 마감관과 한패는 아닐까요? 이경민 고개를 젓으며 그의 눈을 봤네. 정직한 군인의 눈이었어. 그리고 판서님께서 그를 신뢰한다 하셨어. 김태준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경민 물론이지.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 해. 김태준 대비책이요? 이경민 지도를 펼치며 노적봉의 지형을 파악해야 해. 병사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만약의 경우 퇴로는 어디로 확보할지. 김태준 제가 미리 가서 정찰해 올까요? 이경민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해. 김태준 알겠습니다. 김태준 나가려다 멈춘다. 김태준 어사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경민 말해보게. 김태준 만약 오늘 밤 현장에서 박진수를 잡는다 해도 그 위에 배우는 어떻게 찾을 겁니까? 의주의 한상덕 사또를 죽인 자들처럼 또 입을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경민 진지하게 그래서 산채로 잡아야 해. 박진수를 생포해서 배우를 토해내게 만들어야 하네. 김태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경민 알고 있네. 하지만 해야만 해. 장면 13. 박진수 저택 서재 같은 시각. 호화로운 저택의 서재. 박진수 45세. 비만 체형. 교활한 눈빛과 서류를 태우고 있다. 화로에 서류들이 불타고 있다. 박진수 혼잣말로 이것으로 증거는 모두 사라진다. 문이 급히 열리며 수아가 뛰어들어온다. 수아 숨을 헐떡이며 마감관님. 큰일입니다. 박진수 돌아보며 무슨 일인가. 이 밤에 수아 골목에서 서목장 일꾼 김만석이 외부인들과 접촉했습니다. 박진수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김만석? 그자가 무슨 얘기를 했나? 수아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오늘 밤 거래에 대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화살로 박진수 죽였나? 수아의 김만석은 처리했습니다만 그 외부인들에게 우리 사람 하나가 제압당했습니다. 박진수 책상을 치며 그럼 그자들이 누군지 발설할 수도. 수아 그자도 독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하지만 뭐야? 수아 나머지 둘은 놓쳤습니다. 연막으로 도주했습니다. 박진수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 털썩 앉으며 놓쳤다고? 그럼 그자들이 오늘 밤 거래 장소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수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수 잠시 생각하다
외부인들의 특징은 수아 둘 다 젊었습니다. 하나는 30 안팎, 하나는 26, 7. 검술이 뛰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수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암행어사? 수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진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장 오늘 밤 거래를 취소해. 연락을 보내. 수아하지만 마감관님, 이미 저쪽에서 사람들이 출발했습니다. 혁거련 대인이 직접 오신다고. 박진수 머리를 감싸주며 안 돼. 이미 늦었어. 수아 어찌하시겠습니까? 박진수 잠시 고민하다 결단을 내리며 거래는 진행한다. 하지만 현장 경비를 2배로 늘려 우리 사람 20명을 더 투입해. 수아 20명이요? 박진수 만약 암행어사가 나타나면 전부 죽여버려. 한 놈도 살려두지 마. 증거를 남기면 안 돼. 수아하지만 암행어사를 죽이면 박진수 냉정하게 시체에서 마패만 없애버리면 돼. 그냥 도적대에게 당한 걸로 꾸미면 되지. 변방은 원래 위험한 곳 아닌가. 수아 알겠습니다. 박진수 창밖을 보며 음험하게 웃으며 어사라고. 의주의 한상덕처럼 처리하면 되지. 크크크. 수아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수아 나간다. 박진수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든다. 박진수 혼잣말로 이번만 넘기면 모든 게 끝나. 500필 전부 넘기고 나면 나는 부자가 돼. 한양으로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린다. 장면 14. 노적봉 정찰. 김태준 밤. 달빛 아래 험준한 산세.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노적봉 주변을 살핀다. 김태준, 나무 뒤에 숨어 아래를 내려다본다. 넓은 빈터가 보인다.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절벽. 김태준 혼잣말로 여기가 노적봉 빈터. 매복하기 좋은 곳이군. 김태준, 지형을 살피며 기억한다. 갑자기 멀리서 인기척. 김태준, 재빨리 몸을 숨긴다. 검은 옷의 사내 둘이 빈터를 확인하러 온다. 사내 1 여기가 맞아. 주변을 확인해. 사내 2 숲 쪽은 괜찮은가? 사내 1 우리 사람 10명이 숨어 있어. 만약 뭔가 이상하면 즉시 신호하라고 했어. 사내 2 마감관님이 신경이 날카로워지셨더라. 오늘 밤 뭔가 있을 거라고. 사내 1 조심해서 나쁠 것 없지.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두 사내 주변을 더 둘러보다 떠난다. 김태준 한참 후에 몸을 일으킨다. 김태준 작은 목소리로 이미 병력을 배치했군. 어사또께 알려야겠어. 김태준 조용히 자리를 뜬다. 장면 15. 안주 진영. 병사 집결밤. 30명의 정예병이 무기를 점검하며 집결해 있다. 이경민, 김태준, 이한복이 그들 앞에 서 있다. 이한복 병사들에게 들어라. 오늘 밤 우리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너희들은 왜 소집됐는지 궁금할 것이다. 병사들 조용히 듣는다. 이한복 이분은 암행어사 이경민 어사또시다. 병사들 웅성거린다. 이경민 앞으로 나서며 장병들, 오늘 밤 우리는 조선을 배신한 역적들을 처단한다. 안주의 군마 500필이 적국으로 밀수되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거래다. 우리는 현장을 급습하여 역적들을 체포할 것이다. 병사들 놀란 표정. 병사 하나 군마가 밀수되었다고요? 이경민 그렇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감관 박진수가 있다. 병사들 더욱 웅성거린다. 이한복 큰 소리로 정수. 이것은 왕명이다. 어사또의 명을 따르는 것이 곧 전하의 명을 따르는 것이다. 병사들 숙연해진다. 김태준 앞으로 나서며 장병들, 적들은 이미 현장에 병력을 배치했다. 우리보다 수가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 조선을 위해 싸운다. 병사들 와. 이경민 작전을 설명하겠다. 우리는 셋으로 나뉜다. 15명은 동쪽에서 15명은 서쪽에서 접근한다. 나와 김군관 그리고 중군께서는 정면에서 확인한 후 신호한다.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신호는 횃불 3번이다.
병사들 알겠습니다. 이한복 무기를 확인하라. 출발은 한 시즌 후다. 장면 16. 노적봉 가는 길, 군사들과 함께 밤. 말을 탄 이경민, 김태준, 이한복, 그리고 30명의 병사들이 어둠 속을 조용히 이동한다. 이한복 말을 타며 작은 목소리로 어사또, 저 노적봉은 험한 곳입니다. 지형이 복잡하고 매복하기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경민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나눠서 접근하는 거요. 병사들은 어떻소? 믿을만하오? 이한복 모두 제가 직접 훈련시킨 자들입니다. 충성심도 강하고 전투력도 뛰어납니다. 김태준 제가 정찰했을 때 적들이 이미 매복해 있었습니다. 최소 10명은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경민 10명. 거기에 박진수와 그의 수하들, 그리고 청나라에서 온 자들까지. 우리보다 수가 많을 수 있겠군. 이한복하지만 우리는 기습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예병들입니다. 이경민 마패를 쥐며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시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오. 박진수와 청나라 자들의 거래 장면을 확실히 목격해야 하오. 김태준 만약 들키면 어찌합니까? 이경민 그때는 즉시 공격이오. 하지만 박진수는 반드시 생포해야 하오. 배우를 밝혀내야 하니까. 구독 유도 멘트. 화면 멈춤. 내레이션. 드디어 시작되는 노적봉 작전. 30명의 정예병과 함께 역적들의 소굴로 향하는 이경민 어사. 하지만 적들도 함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혈전의 결말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영상 재개. 제3막 노적봉의 혈전 30분. 장면 17. 노적봉 입구, 병력 분산밤. 노적봉에 도착한 일행. 달빛이 밝다. 이한복 병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1대는 동쪽으로, 2대는 서쪽으로. 소리내지 말고 은밀하게 이동하라. 신호가 있을 때까지 대기. 병사 대장 머리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15명씩 나뉘어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사라진다. 이경민, 김태준과 이한복에게 우리는 정면으로 간다. 최대한 조용히. 세 사람 조심스럽게 빈터 쪽으로 접근한다. 숲속에 몸을 숨기고 빈터를 내려다본다. 장면 18. 노적봉 빈터 자정. 넓은 빈터, 달빛이 환히 비친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김태준 속삭이며 온다. 100여 필의 군마들이 몰려온다. 목장 일꾼들 8명이 말들을 몰고 온다. 일꾼 두목 40대. 긴장한 표정력이다. 정렬시켜. 말들을 일렬로 세운다. 군마들은 모두 훌륭한 체격이다. 이경민 작은 목소리로 저것들이 군마다. 정말. 이한복 분노를 억누르며 저 말들이 우리 안주의 자랑이었는데. 숲속에 숨은 이경민 일행. 김태준 속삭이며 저것들이 군마입니다. 체격을 보십시오. 이경민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거래 상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자. 잠시 후 반대편 숲에서 인기척. 검은 옷을 입은 무리 20여 명이 나타난다. 이한복 충격받으며 저 숫자 20명이 넘습니다. 선두에 서 있는 자, 혁거련 40대. 흉악한 인상, 큰 체구. 혁거련 조선말로 억양이 이상하게. 말들. 준비됐냐? 일꾼 두목 허리를 숙이며 예. 백필 전부 여기 있습니다. 혁거련 말들을 천천히 돌아보며 하나하나 점검한 다음. 좋아. 모두 건강하고 튼튼하군. 전쟁마로 손색이 없어. 혁거련 말의 다리를 만지고 이빨을 확인한다. 혁거련 박진수는 어디 있나? 그때 박진수가 수하 10여 명을 거느리고 나타난다. 박진수 말에서 내리며 비굴하게 웃으며 혁대인,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이것으로 약속한 500필 전부입니다. 혁거련 박진수를 차갑게 보며 확인하겠다. 혁거련의 부하들이 말들을 하나하나 점검한다. 긴장된 침묵. 이경민, 김태준, 이한복은 숨죽이며 지켜본다. 이경민 작은 목소리로 대금 수수를 확인해야 해. 점검이 끝난다. 혁거련의 부하 대위님 모두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혁거련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박진수 잘했어.
박진수 안도하며 그럼. 대금은? 혁거련 손짓하자 수아가 무거운 보따리 2개를 내려놓는다. 은자 5천냥. 약속대로다. 박진수 보따리에 달려가 열어 확인한다. 은자가 가득하다. 탐욕스러운 눈빛. 흐흐흐. 좋소 좋아. 거래 성사. 박진수 은자를 만지작거린다. 혁거련. 이것으로 우리의 거래는 끝이다. 조선의 군마 500필. 우리 대청제국이 잘 쓰겠다. 하하. 박진수 조선이야 어찌되든 저는 이 돈만 있으면. 이경민 김태준과 이한복에게 눈짓 지금이다. 장면 19. 노적봉 전투 출도밤. 이경민 바위 위로 뛰어오른다. 달빛을 받으며 마패를 높이 들어올린다. 이경민 우렁찬 목소리로 암행어사 출도요. 순간 정적. 모든 이의 시선이 이경민에게 집중된다. 박진수, 혁거련 모두 충격받은 표정. 박진수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뭐야? 저자가. 혁거련 칼을 뽑으며 암행어사? 이경민 뒤에서 이한복과 병사들이 일제히 나타난다. 이한복 칼을 뽑으며 큰 소리로 전군 포위하라. 동쪽, 서쪽에서 15명씩 병사들이 일제히 나타나 포위망을 형성한다. 횃불들이 일제히 켜진다. 빈터가 대낮처럼 밝아진다. 이경민 마패를 들며 박진수, 너는 조선의 군마 500필을 적국에 팔아넘긴 역적이다. 그리고 청나라의 간첩 혁거련, 너희들은 왕명으로 체포한다. 박진수 당황하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서 웃으며 크크크. 암행어사? 하하. 어사가 뭐 대단한 줄 알아? 의주의 한상덕도 우리 손에 죽었어. 너도 똑같이. 이경민 날카롭게 한상덕 사또를 죽인 것도 내 짓이었구나. 박진수 그래. 맞아. 그 바보 같은 자가 뭘 알아냈다고 관가에 보고하려 했어. 그래서 제거했지. 그리고 너도 오늘 여기서 죽을 거야. 혁거련 부하들에게 손짓. 혁거련 흉악하게 웃으며 조선개들. 감히 우리 대청제국의 일에 개입하다니. 모두 죽여라. 혁거련의 부하들 일제히 검을 뽑는다. 숲속에 숨어있던 박진수의 수하들도 나타난다. 20여 명, 총 40여 명대 30명의 대치. 이경민 전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이는 왕명이다. 혁거련 왕명? 크하. 조선 왕 따위 우리 황제님 발끝에도 못 미쳐.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 혁거련 칼을 휘두르며 돌격한다. 이한복 응전하라. 치열한 전투가 시작된다. 장면 20. 노적봉 대열전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고함 소리, 비명이 뒤섞인다. 김태준, 혁거련의 부하 3명과 동시에 격투. 김태준 칼을 휘두르며 조선의 군마를 팔아먹은 역적놈들. 첫 번째 부하의 칼을 맞고 발로 차 쓰러뜨린다. 두 번째 부하가 옆에서 공격하지만 재빨리 몸을 돌려 막아낸다. 세 번째 부하 뒤에서 습격하려 하지만 병사 하나 세 번째 부하를 막으며 군관님을 건드리지 마. 병사와 세 번째 부하가 싸운다. 김태준 두 번째 부하와 격렬한 검술 대결. 김태준의 칼이 부하의 어깨를 베어버린다. 부하 의학. 이한복과 병사들 검은 옷의 무리와 격렬히 싸운다. 이한복 칼을 휘두르며 어사또를 호위하라. 역적들을 잡아라. 이한복 적두를 동시에 상대하며 밀리지 않는다. 조선 병사들의 뛰어난 전투력이 발휘된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다. 혁거련의 부하들은 숙련된 전사들이다. 이경민, 박진수를 향해 달려간다. 이경민, 박진수 도망치지 마. 박진수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며 안 돼. 저리 가. 박진수 칼을 서툴게 뽑아 휘두른다. 박진수 네가 뭘 안다고. 나는 살기 위해 한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경민, 박진수의 칼을 가볍게 쳐낸다. 이경민 항복해라. 배우를 말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박진수 배우? 크크크. 말하면 가족이 죽어. 어차피 나는 끝이야. 박진수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덤벼든다. 이경민,
박진수의 손목을 쳐 칼을 떨어뜨린다. 박진수 땅에 주저앉는다. 이경민 체포한다. 그때 혁거련이 뒤에서 이경민을 공격. 혁거련 죽어라. 김태준 재빨리 달려와 막아선다. 김태준 어사또. 김태준의 칼과 혁거련의 칼이 불꽃을 튀기며 부딪힌다. 혁거련 능숙한 검술로 김태준을 압박하며 젊은 놈이 설치는군. 조선 개새끼들. 우리 대청의 힘을 보여주지. 김태준 밀리면서도 버티며 청나라. 너희가 청나라 밀정이냐? 혁거련 밀정? 크아. 나는 대청 황제 폐하에 충실한 신하다. 조선 따위 우리 황제님의 속국일 뿐이야. 혁거련의 강력한 일격에 김태준이 뒤로 밀려난다. 김태준 김태준 땅에 넘어진다. 칼을 놓친다. 혁거련 칼을 들어올리며 죽어라. 그 순간 이경민 옆에서 검으로 혁거련의 칼을 쳐낸다. 이경민 혁거련과 대치하며 내 놈이 주모자냐? 혁거련 이경민을 보며 비웃으며 주모자? 크크크. 나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이야. 진짜 주인은 네가 상상도 못할 곳에 있어. 이경민 칼을 겨누며 누구냐? 말해라. 혁거련 죽어도 말 못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조선은 이미 끝났어. 우리는 너희 나라 안깊숙이 뿌리를 내렸어. 하하. 혁거련과 이경민 치열한 검술 대결이 벌어진다. 두 사람의 실력이 막상막하다. 검이 빠르게 교차된다. 불꽃이 튄다. 이경민 조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혁거련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원래 우리 것이었던 걸 되찾는 거지. 조선은 대청의 속국. 명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너희 차례야. 치열한 공방 끝에 이경민이 혁거련의 칼을 쳐내는데 성공한다. 혁거련 칼을 잃는다. 이경민 항복해라. 하지만 혁거련 갑자기 품에서 뭔가를 꺼낸다. 연막탄. 혁거련 다음에 보자. 조선 어사. 연막을 터뜨린다. 이경민 도망치지 마. 하지만 순식간에 빈터가 연기로 가득 찬다. 이경민 연기 속을 헤매지만 혁거련은 이미 사라졌다. 김태준 일어나며 어사또. 놓쳤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거친다. 전투는 거의 끝나간다. 혁거련의 부하들 중 반은 죽거나 부상당했고 나머지 반은 도주했다. 박진수의 수하들도 대부분 제압됐다. 조선 병사들도 10여 명이 부상당했지만 큰 부상자는 없다. 이한복 피를 흘리는 팔을 감싸며 어사또. 역적들을 제압했습니다. 이경민 부상자 확인. 중상자는 없나? 병사 대부분 경상입니다. 치명상은 없습니다. 이경민 다행이군. 박진수는? 김태준 포박된 박진수를 끌고 오며 여기 있습니다. 박진수 완전히 기가 꺾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장면 20일. 노적봉. 전투 후 새벽녘. 정리된 현장. 포박된 박진수와 목장 일꾼들, 그리고 체포된 혁거련의 부하들. 바닥에는 10여 구의 시체들. 군마 백필은 안전하게 확보되었다. 이경민 박진수 앞에 서서 박진수. 마지막 기회다. 내 뒤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배우를 대라. 박진수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며 말할 수 없소. 말하면 가족이. 이경민 네 가족은 우리가 보호하겠다. 걱정 말고 말해라. 목숨이 아깝지 않냐? 박진수 떨리는 목소리로 목숨? 크크크. 어차피 나는 죽을 거요. 말해도 죽고 안 말해도 죽어. 그 자들은 무서운 자들이요. 김태준 화가 나서 겁쟁이 같으니 조선을 배신하고도 네가 판말들로 몇 명이나 죽을지 알기나 하나. 박진수 갑자기 울먹이며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소. 2년 전 그 자들이 찾아왔을 때 거절하면 죽인다 했소. 증거도 있다고 했고. 이경민 앞으로 다가서며 무슨 증거? 박진수 고개를 들며 내가 10년 전에 저지른 일, 뇌물과 비리, 횡령한 은자, 그것을 모두 기록해놨다고. 들고 왔소. 말을 팔면 살려주고 증거를 없애준다고. 거절하면 나와 가족 모두 죽이고 증거를 조정해 보낸다 했소. 이경민 그래서 조선을 팔았느냐? 500필의 전쟁마면 수천 명의 병사가 무력화된다.
전쟁이 나면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 그 책임을 네가 질 수 있느냐? 박진수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오. 이경민 차갑게 누가 배우냐? 청나라만이냐? 아니면 조선 내부에도 있느냐? 박진수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청나라만이 아니오. 안에도 있어. 한양에. 이경민 긴장하며 한양? 조선 조정 안에? 누구냐? 박진수 나도 정확히는 모르오. 직접 만난 적이 없소. 하지만 편지에 서신에 한양의 높은 분이라 했소. 너무 높아서 감히 이름도 거론할 수 없는 천이라는 암호명으로만. 이한복 옆에서 충격받으며 하늘 천자 말입니까? 박진수 그래요. 그자가 모든 것을 지시했소. 의주의 곡물, 안주의 말, 그리고 다음은 이경민 다음은 어디냐? 박진수 회령의 무기고라 했소. 조총과 화약을, 그리고 함경도의 다른 곳들도. 김태준 이건 전국적인 음모입니다. 이경민 무거운 표정으로 궁궐 안에 역적이 있다는 뜻이오. 그것도 아주 높은 자리에. 이한복 믿을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경민 박진수에게 그 천과는 어떻게 연락했느냐? 박진수 서신으로. 암호화된 서신이 한 달에 한 번씩 왔소. 지시사항과 다음 계획들이. 그리고 대금도 그 서신을 통해서. 이경민 그 서신들은 어디 있느냐? 박진수 불태웠소. 오늘 저녁에 모두. 김태준 젠장. 이경민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느냐? 박진수 잠시 생각하다. 하나 있어. 제 서재 비밀 서랍에 가장 최근에 온 서신. 그것만은 아직. 이경민 이한복에게 준군. 즉시 박진수의 저택을 수색하시오. 이한복 알겠습니다. 이한복 병사 몇을 데리고 떠난다. 장면 22. 안주관아 새벽. 박진수와 일꾼들, 체포된 혁거련의 부하들이 옥에 갇힌다. 이경민과 김태준, 관아대청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는다. 김태준 지친 표정으로 어사또 혁거련을 놓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경민 나도 그래. 그자는 청나라로 돌아가 보고할 거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작전을. 김태준 그럼 더 위험해지겠군요. 이경민 지도를 보며 의주의 군량미, 안주의 군마. 이것은 체계적이야. 누군가 계획적으로 조선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김태준 박진수의 말대로라면 다음은 회령입니다. 이경민 지도의 회령을 가리키며 회령. 조총과 화약. 만약 그것마저 빼앗긴다면 김태준 조선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경민 그 전에 막아야 해. 하지만 더 급한 건 김태준 배우를 찾는 것이죠. 이경민 한양에 있는 높은 자리의 역적. 과연 누구일까? 그때 이한복이 급히 들어온다. 손에 서신 하나를 들고 있다. 이한복 어사또 찾았습니다. 이경민 일어서며 서신을. 이한복 서신을 내밀며 박진수의 서재 비밀 서랍에 있었습니다. 암호로 쓰여 있습니다. 이경민 서신을 받아 펼쳐 읽는다.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김태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경민 서신을 김태준에게 보이며 한양에서 온 지령이야. 박진수 안주 작업 완료 후 증거 인멸하라.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김태준 하늘 천자. 이경민 서신을 더 읽으며 그것뿐이 아니야. 여기 보게. 의주, 안주 이후 다음 목표는 함경도 회령. 무기고를 확보하라. 청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대의를 위해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한복 충격받으며 대의? 무슨 대의가? 이경민 역적들의 논리지. 조선을 청나라에 넘기는 것이 대의라고 믿는 자들. 김태준 서신을 자세히 보며 어사또 이 종이를 보십시오. 이건 고급 종이입니다. 궁궐이나 고위 관료들만 쓰는. 이경민 종이를 만져보며 맞아. 그리고 이 글씨체. 양반과 자제의 글씨야.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이한복 그럼 정말로 조정해. 이경민 무거운 표정으로 증거가 명백해졌어.
하지만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세 사람, 무거운 침묵. 제3막 더 깊은 어둠 속으로 20분. 장면 23. 안주관아 옥사 새벽. 갇힌 박진수.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다. 멀리서 발소리. 박진수 고개를 든다. 박진수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요?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난다. 옥졸 복장이지만 얼굴을 잘 볼 수 없다. 사내. 박진수 뒤로 물러나며 당신은 사내 품에서 작은 병을 꺼낸다. 박진수 겁에 질려 안 돼. 안 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진짜야. 사내. 너무 많이 알았어. 박진수 제발 살려줘. 나는. 사내. 박진수의 입을 막고 독약을 강제로 먹인다. 박진수 박진수 경련하며 쓰러진다. 사내 조용히 사라진다. 장면 24. 안주관아 이경민의 방 새벽. 이경민 촛불 아래서 서신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태준이 급히 들어온다. 김태준 어사또. 큰일입니다. 이경민 일어서며 무슨 일인가? 김태준 옥에 갇힌 박진수가 독을 먹고 죽었습니다. 이경민 뭐라고? 둘이 급히 옥사로 달려간다. 장면 25. 옥사 새벽. 바닥에 쓰러진 박진수의 시체. 입가에 검은 피가 흐른다. 이경민 시체를 살피며 독약. 의주의 암살자들과 같은 수법이야. 김태준 분노하며 누가 독을 넣었단 말입니까? 옥은 삼엄하게 지켰는데. 옥졸 40대 떨며 무릎 꿇으며 소희는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경민 옥졸을 날카롭게 보며 한순간도 옥졸 땀을 흘리며 아니 잠깐 밖에 나갔을 때 교대 시간에 다른 옥졸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경민 다른 옥졸? 누구요? 옥졸 최서방이라고 했습니다만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웠고. 김태준 최서방을 찾아야 합니다. 이한복 급히 들어오며 어사또. 관아에 최서방이라는 옥졸은 없습니다. 이경민 가짜 옥졸이었군. 암살자가 변장한 거야. 김태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이한복 전 병력을 동원해 수색하겠습니다. 이경민 즉시 관문을 봉쇄하고 수색하라. 장면 26. 안주 읍내 수색 새벽. 병사들이 곳곳을 수색한다. 한 병사 관아 뒤편 담장 밖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병사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경민과 김태준 달려온다. 이경민 발자국을 살피며 최근 것이야. 한 명. 가벼운 걸음걸이. 아마 무술을 익힌 자일 거야. 김태준 이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간다. 장면 27. 관아 뒤편 골목 새벽. 골목 끝에 사내 하나가 도망치고 있다. 30대 검은 옷. 이경민 저기다. 병사들 잡아라. 추격전. 사내 담장을 넘으려 하지만 김태준이 재빨리 앞을 막는다. 김태준 칼을 뽑으며 꼼짝 마. 사내 칼을 뽑으며 비켜. 잠깐의 격투. 김태준의 뛰어난 무술 실력에 사내가 밀린다. 사내의 칼이 땅에 떨어진다. 김태준 잡았다. 병사들이 사내를 포박한다. 하지만 사내 갑자기 입에 뭔가를 넣으려 한다. 이경민 달려와 사내의 턱을 잡으면 안 돼. 이경민 사내의 입을 벌려 독약을 빼낸다. 이경민 이번엔 못 죽어. 내 놈이 박진수를 죽인 거냐? 사내 차갑게 웃으며. 김태준 사내를 흔들며 대답해. 사내. 어차피 말해봤자 너희는 이해 못해. 이경민 누가 보냈느냐? 천이냐? 사내 놀란 표정을 짓는다. 사내 어떻게? 이경민 박진수에게서 들었어. 천이라는 자가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내 놈이 그 천의 부하냐? 사내 비웃으며 부하? 크크크. 나는 그저 명을 따를 뿐. 김태준 천이 누구냐? 말해라. 사내 죽어도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경민 하지만 뭐냐? 사내 갑자기 웃으며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조선은 끝이야.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크크크. 사내
갑자기 혀를 깨문다. 이경민 안 돼. 피가 사내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사내 경련하며 쓰러진다. 김태준 절망하며 또 스스로 목숨을. 이경민 주먹을 불끈 쥐며 이놈들. 정말 철저하군. 입을 열 바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이한복 달려오며 어사 또 이자를 잡았습니까? 이경민 고개를 저으며 잡았지만 자결했어. 아무것도 캐낼 수 없었어. 이한복 이럴 수가. 김태준 어사 또 이자의 몸을 수색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경민 그래 수색해보게. 병사들이 사내의 몸을 뒤진다. 병사 어사 또 이것을. 병사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낸다. 이경민 종이를 펼쳐보며 이건 아무문이야. 김태준 종이를 들여다보며 무슨 뜻입니까? 이경민 해독이 필요해. 하지만 분명 중요한 정보일 거야. 장면 28. 안주관아 대청 낮. 이경민, 김태준, 이한복이 모여 앉아 있다. 책상 위에 암호문과 박진수에게서 나온 서신이 놓여 있다. 이경민 서류들을 정리하며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알게 된 것들. 김태준 첫째, 군마 500필이 청나라로 밀수되었습니다. 박진수와 청나라 간첩 혁거련이 공모했습니다. 이한복 둘째, 배후에 천이라는 암호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양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이경민 셋째, 이것은 의주의 곡물 밀수와 연결되어 있어 체계적인 음모야. 김태준 넷째, 다음 목표는 함경도 회령의 무기고입니다. 이한복 문제는 배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경민 서신을 들며 이 서신을 분석해야 해. 종이, 글씨체, 잉크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어. 김태준 한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경민 그래야지. 조 판서님께 보고드리고 이 서신을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해야 해. 이한복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적들이 어사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험해도 가야 해. 시간이 없어. 회령으로 가기 전에 배우를 어느 정도 좁혀야 하니까. 김태준 언제 출발하십니까? 이경민 내일 새벽. 중군, 박진수의 재산을 압류하고 관련자들을 계속 조사하시오. 혹시 빠진 증거가 있을 수 있어. 이한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마들은 이경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시오. 엄중히 관리하고 이한복명을 받들겠습니다. 장면 29. 한양, 어둠 속 밀실 같은 시각밤. 촛불도 없는 완전한 어둠. 세 사람의 그림자만 보인다. 목소리 1. 중후한 남성 안주가 실패했다. 목소리 2. 날카로운 여성 박진수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처리했습니다. 독을 먹여 입을 막았습니다. 목소리 3. 냉정한 남성하지만 암행어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경민, 이자는 위험합니다. 목소리 1. 이주에 이어 안주까지. 이자가 계속 방해하고 있어. 목소리 2. 제거해야 합니다. 이자를 살려두면 우리 계획에 차질이. 목소리 3. 하지만 암행어사를 직접 죽이면 너무 노골적입니다. 조정이 의심할 겁니다. 목소리 이름. 그것도 문제로군. 목소리 2. 잠시 생각하다. 방법이 있습니다. 목소리 1. 말해보시오. 목소리 2. 이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목소리 3. 이용? 목소리 2. 이자가 움직이는 곳마다 역적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 충신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경민이 누군가를 의심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제거하고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럼 이경민은 역적을 잡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거추장스러운 충신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1. 암행어사를 역이용한다. 기발하군. 목소리 3.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진실을 알아낼 수도. 목소리 2. 그 전에 회령에서 모든 것을 끝내면 됩니다. 회령의 무기고를 청에 넘기고 이경민도 거기서 처리하면. 목소리 1. 좋아. 그렇게 하지. 회령은 어떻게 되고 있나? 목소리 3. 준비 중입니다. 무기고 관리자를 매수했고 병력도 배치했습니다. 한 달 안에 조총 300자루와 화약 200근을 청에 넘길 수 있습니다. 목소리 2. 이경민이 회령으로 가면 우리가 준비한 함정으로 유인합니다. 거기서. 목소리 1. 알겠네.
회령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거지. 암행어사도 증거도 모두. 목소리 3 그리고 그때 청이 움직입니다. 목소리 1 3개월 안에 조선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곡물, 군마, 무기 모두 없애버리면 조선은 저항할 힘이 없어. 그리고 그때 청 황제께서 군을 보내시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거지. 목소리 2 우리는 새 조선의 지도자가 됩니다. 청나라의 신임을 받는. 목소리 3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새 목소리 함께 천명이 함께 하시기를. 어둠 속 그림자들이 사라진다. 장면 30. 안주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랏. 말을 타고 달리는 이경민과 김태준. 겨울 벌판을 가로지른다. 김태준 말을 달리며 어사또 정말 한양으로 돌아가십니까? 이경민 이번 사건의 배후를 찾으려면 한양으로 가야 하네. 그리고 조 판서님께 보고드리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해. 김태준 하지만 위험합니다. 적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의주에서도 안주에서도 암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경민 결연하게 그래도 가야 해. 회령으로 가기 전에 정보를 더 모아야 하네. 그리고 이 서신을 분석해야 해. 천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하니까. 김태준 회령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경민 박진수의 서신에 무기고라 했지. 아마도 조총이나 화약을 노리는 것 같네. 만약 그것마저 빼앗긴다면. 김태준 분노하며 이 역적놈들. 조선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는 겁니까? 이경민 그렇네. 군량미가 없으면 군사들은 굶주리고 군마가 없으면 기동력을 잃고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 없어. 그리고 그 뒤에 청나라가 침입하면 조선은 속수무책이지. 김태준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경민 우리가 막아야 해. 반드시. 두 사람 묵묵히 말을 달린다. 카메라 하늘로 올라가며 넓은 조선 땅을 보여준다. 장면 31. 한양 조연규 판서 집무실 밤. 촛불 아래 이경민이 지도와 문서를 펼쳐놓고 보고한다. 조연규 판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이경민, 이것이 안주에서 압수한 서신입니다. 천이라는 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연규 서신을 받아 읽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이건 심각하군. 정말 심각해. 이경민 판서님, 제 생각엔 조정 내부에 역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높은 위치에. 조연규 창밖을 보며 긴 한숨. 나도 의심하고 있었네. 최근 몇 달간 변방에 이상한 보고들. 군량미가 사라지고 군마가 줄어들고 무기가 분실되고 모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었어. 이경민 다음 목표는 회령입니다. 무기고를 노린다 했습니다. 조연규 고개를 끄덕이며 회령. 그곳은 북방방어의 핵심이지. 조총과 화약이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어. 만약 그곳이 무너지면 함경도 전체가 위험해져. 이경민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제가 회령으로 가겠습니다. 조연규 고개를 저으며 안 되네. 자네는 이미 적들에게 노출됐어. 의주에서 안주에서. 자네가 움직이면 적들도 따라 움직일 거야. 함정에 빠질 수 있어. 이경민 그럼 어찌하란 말씀입니까? 조연규 잠시 생각하다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우선 조정에서 역적을 색출해야 하네. 이 서신을 분석하고 천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해. 이경민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암호명만으로는. 조연규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섣불리 움직였다간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역적들은 무자비해. 박진수를 죽인 것처럼 증거를 없애는데 주저하지 않아. 이경민 하지만 판서님, 시간이 없습니다. 회령이 무너지기 전에. 조연규 손을 들어 제지하며 알고 있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어. 나한테 며칠만 시간을 주게. 조정 내부를 조용히 조사해 볼 것이네. 이경민 결연하게. 며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저는 회령으로 가겠습니다. 조선을 지키는 것이 암행어사의 임무입니다. 조연규 한숨을 쉬며. 알겠네. 하지만 조심하게. 이번엔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적들은 자네를 노리고 있어. 이경민 각오하고 있습니다. 조연규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게. 조연규,
서랍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낸다. 조연규, 이것은 내 개인 쉼표야. 만약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것을 보여주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이경민, 옥패를 받으며 감사합니다, 판서님. 장면 32. 이경민의 숙소밤. 촛불 아래 이경민이 마패를 손에 들고 있다. 창밖으로 한양거리가 보인다. 어둡고 조용하다. 김태준이 조용히 들어온다. 김태준, 어사또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이경민 창밖을 보며 잠이 오지 않네. 김태준 다가서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경민 마패를 보며 이 마패를 받았을 때 나는 조선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백성을 구하는 줄로만 알았네. 탐과 놀이를 처벌하고 역적을 잡고 그러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 김태준, 하지만 이경민 돌아보며 하지만 이제 보니 싸워야 할 적은 탐과 놀이만이 아니더군. 조선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 그 안에는 조선인도 있고 외세도 있어. 청나라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조선 내부의 역적들은 나라를 팔아넘기려 하고 과연 내가 이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김태준 진지하게 다가서며 막아내실 겁니다. 어사또께서는 의주와 안주에서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한상덕 사또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군마 500피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있습니다. 이경민 김태준을 보며 미소, 고맙네, 태준. 자네가 있어서 든든하네. 김태준, 어사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경민, 말해보게. 김태준, 회령으로 언제 출발하십니까? 이경민, 판서님께 사흘을 드리겠다고 했어. 그동안 판서님이 조정 내부를 조사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회령으로 간다. 김태준, 준비하겠습니다. 이경민 창밖을 보며 태준, 이번엔 더 위험할 거야. 적들은 우리를 알고 있고 함정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김태준, 두렵지 않습니다. 어사또와 함께라면. 이경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판서님께 가게.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게. 김태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사또께 무슨 일이 생기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경민 김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알고 있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약속해주게. 김태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이경민 다시 창밖을 보며 조선을 반드시 지키겠네. 이 마패에 걸고 두 사람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본다. 결연한 표정. 장면 33. 한양거리.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한다. 한양거리는 아직 한산하다. 이경민과 김태준 숙소를 나서 말을 준비한다. 김태준, 어사또 어디로 가십니까? 이경민, 의금부에 들렀다가 장터에 가볼까 하네. 혹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김태준, 알겠습니다. 둘이 말을 타려는데 갑자기 높은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검은 옷의 그림자.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림자 혼잣말로 낮은 목소리, 가는구나. 곧 회령으로 갈 것이야. 크크크.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번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거야. 그림자 조용히 사라진다. 장면 34. 회령 가는 길. 먼 미래 낮. 광활한 조선의 벌판. 말을 달리는 이경민과 김태준의 실루엣. 멀리 산맥이 보인다. 이경민 말을 세우며 저기가 함경도 경계네. 김태준, 곧 회령입니다. 이경민,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해.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김태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경민 마패를 꺼내보며 조선을, 우리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겠네. 김태준, 함께하겠습니다. 어사또. 두 사람 다시 말을 달린다. 카메라 하늘로 올라가며 광활한 조선 땅을 보여준다. 겨울 벌판, 산맥, 그리고 멀리 보이는 회령 지역. 다음화 예고. 빠른 장면 전환과 긴장감 있는 음악. 내레이션. 회령. 조선 북방의 마지막 방어선. 회령 성곽의 웅장한 모습. 내레이션. 그곳에서 펼쳐질 더 큰 음모. 무기고가 불타는 장면. 조총들이 상자에 실려 어디론가 운반되는 장면. 내레이션. 과연 이경민 어사는 조선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경민이 수십 명의 적들에게 포위당한 장면.
수상한 관리 목소리. 이경민 어사는 역적이다. 청나라와 내통했다. 잡아라. 이경민 충격받은 표정. 이경민 무슨? 김태준이 칼을 뽑고 이경민을 지키려 하지만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온다. 내레이션. 배신과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회령.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조연규 판서의 놀란 표정. 조연규. 경민이가 위험하다. 한양의 어둠 속 밀실. 천의 그림자. 목소리.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다. 내레이션. 제7회 회령의 반역. 얼어붙은 진실. 커밍순. 내레이션. 마패. 조선 암행록 제6회 어떠셨나요? 안주의 말들을 되찾았지만 더 큰 음모가 이경민 어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을 배신한 천은 과연 누구일까요? 회령에서 펼쳐질 더욱 치열한 전투.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과연 천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엔딩 크레딧 롤 THEND